팔고 나서 잔금하고 막 뒤돌아서 이렇게 부동산 문을 나와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장님 할아버지가 막 뛰어서 딱 어깨를 붙잡더니 자네 반지하는 죽을 때까지 못 파는 거네. 잘 팔았네. 당신은 1,000원을 갖고 태어났나 보네. 그러더래요. 자기 부동산 인생 뭐 공인중개사 인생이 10몇 년 동안 반지하는 처음 팔아봤다고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듣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경험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빌라, 비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못 팔아요. 부동산 공급 대책을 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 발표를 할 때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을 새로 개발을 했어요. 아파트를 배제한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를 청년들이 생애 최초로 샀을 때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금리도 뭐 3%대 저금리를 해준다. 이런 상품을 요번에 대책에 포함시켰던데 그때 제가 대책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청년을 위하는 것 같지만 청년들은 하지 마셔. 요거 정말 주의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하고 빌라는 아파트 대단지가 아니라 이제 난개발로 이렇게 우후죽순식으로 딱 짓고 막 빌라도 뭐 여기 50평 30평 이렇게 조그맣게 딱딱딱 짓고 그래서 그 주거 시설이 좀 열악한 곳에 많이 있죠. 그리고 아파트보다 훨씬 가격이 싸죠. 같은 평형이라도 거의 반값 반의 반값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죠.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빌라하고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나 서민층들을 위한 거라서 주차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관리 문제도 발생하고 안전 문제로 특히 여자분들이 비선호하죠. 그래서 여기서 돈을 조금이라도 모으면 어떻게든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빌라는 매매가 잘 안 돼요. 잘 안 팔리죠. 규격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환기 문제, 채광 문제, 단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나왔던 꼬마 아파트 책에도 41페이지에 넣었어요. 아파트만 해라. 그런데 그와 상대되는 빌라는 왜 하면 안 되냐? 이제 나중에 못 팔아요. 황금성이 낮다. 나중에 못 파니까 내가 이거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팔아갖고 더 좋은 아파트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이게 안 팔리니까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도 굉장히 낮아요. 아파트는 규격화가 되고 나중에 막말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을 때 대출 이자를 안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래도 낙찰가율이라고 해서 보통 요즘의 아파트들은 뭐 100%에 나오면 80%에는 경매로 사람들이 받아가더라 이런 평균치가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보통 80% 90% 좋은 입지들은 95% 거의 이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한 60% 언더예요. 경매 입찰장에서 잘 선호되지 않으니까 낙찰가율이 낮으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2억짜리면 대출을 예전에는 10년 전 70% 해줬어요. 그럼 2억이면 1억 4천을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빌라는 그 당시에도 1억밖에 대출을 안 해줬어요. 왜냐? 낙찰가율이 60%니까 2억짜리 빌라가 낙찰이 됐을 때 낙찰을 1억 2천 받으면 자기가 배당을 1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출을 1억 4천을 해줬어. 70%를 해줬으면 자기가 1억 2천밖에 배당을 못 받으니까 자기 돈을 날리게 되거든요. 보통 이러면은 경매로 자기 집을 날리는 경우는 보통 사업하다가 부도나시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대출을 적게 준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더 많이 묶이죠. 같은 금액의 아파트하고 빌라를 봤을 때. 그리고 아파트는 관리비를 따로 걷잖아요. 좀 많이 걷죠. 아파트는. 근데 빌라도 관리비를 거둘 수는 있어요. 거둘 수는 있는데 이게 청소비를 한 5,000원씩 세대별로 8가구가 살고 있다. 그럼 5,000원씩 걷어서 계단 청소비, 주차장 청소비 그런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에다가 줄 돈 정도를 이게 걷어서 하는 거지 따로 관리비를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 은퇴하신 분들은 오히려 관리비가 없어서 빌라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금방 낡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할 때 그럴 땐 또 따로 돈을 걷어야 되고 누수가 있으면은 좀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미리 걷어놓고 나중에 페인트 칠하거나 놀이터 교체하거나 옥상 방수공사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다 쓰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보면 아파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 중산층 상류층이 들어가고 이제 빌라는 중산층, 서민층 이렇게 중간 아래급 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여력도 약하고 이게 낡았을 때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고치자 그러면은 거기 살고 있는 할머니가 나는 돈 없어, 나는 돈을 못 내.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주차가 좀 힘들죠. 주차가 이제 한 가구당 한 대씩 되는데도 거의 없을 뿐더러 한 가구당 8가구인데 8대의 주차 면적이 있더라도 그게 직렬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차가 나가려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차들이 이제 비켜줘야 돼요. 근데 새벽에 출근길에 그게 힘드니까 빌라에서는 보통 단체 톡방이 있어요. 8가구가. 그래서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나가시나요? 6시요? 203호분은 몇 시요? 8시요? 그러면서 그 8대가 전날 밤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아파트는 보통 15층에서 요즘은 20층, 30층까지 짓는데 15층만 짓더라도 벽이 두꺼워요. 그래야지 벽이 뭐 기둥 역할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높게 15층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는 한 3층? 높아야 5층, 6층 지니까 벽이 그거의 3분의 1만 돼도 지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벽이 얇다 보니까 단열에 취약하죠. 그래서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뿐만 아니라 소음에도 취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벽간소음이라고 있어요. 아파트는 층간소음만 있죠. 빌라는 층간소음 플러스 벽간소음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옆집 아저씨 말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빌라 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도 있는데 없는 곳이 대부분이죠. 뭐 애 키우거나 이제 짐 들고 이렇게 5층을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 부분 때문에 빌라가 가격이 싸죠. 그래서 예전엔 빌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즘은 빌라를 별로 사람들이 얘기조차도 안 하고 저는 아파트만 지금 10년째 강의도 하고 이제 책도 시리즈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정부에서 빌라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출 상품 청년 보금자리론을 새로 출시하는 걸 보면서 우려가 들어요. 정부에서 이번에 민간 공급을 더 늘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빌라도 뭐 좀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그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빌라 사람들이 잘 안 산단 말이에요. 전세 사기 여파로. 그래서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청년들 너희들 이거 빌라 사. 그럼 내가 돈을 대출을 싸게 많이 좀 해줄게 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를 없애겠다. 거주를 안 하면 너희들은 같은 다주택자랑 똑같은 취급을 하겠다. 비거주 1주택자들한테 이러면서 민간 임대 공급을 다 없애는 와중에 갑자기 민간 임대를 위해서 빌라를 많이 짓겠다. 비아파트 쪽에 오피스텔 빌라를 짓는 사람들한테 다세대 짓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런 다른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관되지 않는 거죠. 여기선 이 말하고 여기선 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전월세가 아파트에서 늘어나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밀려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라도 들어가라. 월세다 생각하고 매수를 해. 그러면 내가 대출을 많이 해줄게.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거에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네, 이번에 제 책 3권이 나왔죠. 초급, 중급, 마지막 실전편. 이번 실전편 3권에서는 28개 단지를 찍어드렸어요. 이번 3권 출간을 기념해서 저자 강연을 강남역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3시간 동안 진행하고 강의 후에는 커피숍 뒤풀이 타임에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선착순 100명이고 책을 가지고 오신 분한테는 사인도 직접 해드립니다. 그리고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하신 선배들도 또 많이 참석을 하세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질의응답을 받지만 인서울 내 집 마련을 하신 선배들의 조언과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8월 29일 날 강남역에서 뵙겠습니다. 특강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비아파트를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은 정말 어려워요. 고수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게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이거든요. 여러분들 전세 사기가 왜 발생한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 막 하느라고 빌라들, 재개발 지역들 다 밀고 아파트 짓다가 거기 지역이 389군데인가 서울에서 재개발이 멈췄어요. 뉴타운 출구 전략 이러면서 서울 곳곳에 빌라들 부시고 아파트 짓던 것들이 순간 멈추니까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뭐 여기 낡은 빌라에서 계속 살 수 없잖아요. 40년 50년. 그러다 보니까 빌라 업자들이 그러면 여기 부시고 신축 빌라를 8가구 10가구 지었더니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후죽순 막 생겼죠. 오세훈 서울시장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3선 10년 동안 엄청나게 빌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빌라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사고 들어가고 전세도 잘 되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빌라 사갖고 전세 놓고 월세 놓고 하고 세입자들은 막 들어가고 가격이 또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막 그랬는데 빌라들이 그 서울에 380군데에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빌라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전세가 안 나가고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 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안 팔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도 안 사네? 우선 공사비라 땅값 대출이자 많이 나가니까 전세라도 넣어놓고 나중에 새끼고 팔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빌라들을 이제 팔려고 내나 보니까 주변에 공급이 너무 많아서 안 팔리고 세입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2년 지났으니까 저 살다 보니까 애기 나서 빌라가 좁네요. 돈 모아서 지금 청약 당첨돼서 아파트로 가야겠어요. 아니면 아파트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사야겠어요. 빌라 이제 뭐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을 올라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애 키우는데 유모차 들고 애 안고 마트 갔다 와서 짐 들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서 2년 살았으니까 됐어요. 전세금 돌려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세입자들이 주변에 싼 빌라 신축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이 빌라들에는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전세가 2억이 있었는데 1억 5천에도 안 들어오고 1억에도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집주인들이 이제 바지 사장한테 넘기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빌라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하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오피스텔도 낡아지면 뭐 그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낡아질수록 점점 상품 가치는 떨어지고 지저분한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점점 매매가도 떨어지는데 전월세 가격까지 같이 떨어지니까 뭐 역전세 이런 게 발생하면서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공급대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을 공실 나는 것들을 점점 주거시설로 바꾸려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그거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역세권에 좋은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에 주거시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빌라 공급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은 많아지잖아요. 지금이야 뭐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오피스텔 다세대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데 몇 년 지나서 매수하신 분들이 팔 때, 청년들이 팔 때 이게 팔리겠냔 말이에요. 이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규격화가 안 돼 있어서 매수하는 사람도 이게 싸게 사는 건지 비싸게 사는지 판단이 안 서요. 왜냐면 전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출도 가격이 이제 감정을 해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대출도 뭐 상환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빌라 재개발 지역이 유행이잖아요. 재개발 지역 빌라 사는 게. 저도 2006년도 20년 전에 재개발 빌라를 샀었죠. 신축 빌라를 샀었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봐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북의 미아 쪽에 빌라를 샀는데 거기가 삼양동이었어요. 그 바로 옆에까지 아파트들이 신축으로 대단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음 구역이 제가 산 빌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축 빌라는 다 팔리고 없고 이제 신축 빌라 조그만 거 하나 샀는데 진짜 싸게 샀는데도 이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식 파동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울의 재개발 지역 뉴타운 이런 것들을 다 중단시키겠다. 뭐 여기 있는 원주민들 쫓아내고 신축 아파트 들어오면 부자들만 들어와서 서민들이 고통받는다. 명분은 그랬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재개발이 중단이 돼서 지금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보면 아직도 그대로예요. 저는 그 중간에 팔고 나왔는데 지금 돈으로 한 3억 넘게 손해봤습니다. 그 한 채로. 그래서 초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는 아파트보다 훨씬 파악이 힘들어요. 너무나 규격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가격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채광 같은 것도 판상형이면 동별, 층별, 향별 거의 저층 빼놓고는 거의 다 일정하잖아요. 근데 빌라는요. 빌라는 네모 반듯한 것도 드물 뿐더러 삼각형인 빌라 보셨어요? 삼각형? 뭐 마른 목골 막 별의별 구조들이 다양해요. 왜냐면 땅 자체가 반듯하게 넓은 땅이 아니라 강북에 보면은 조각조각 막 이렇게 자연 발생이라고 그러죠.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땅에다 지으려다 보니까 건물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빌라들을 어떻게 판단하냔 말이에요. 저처럼 부동산을
오래 한 2001년부터 지금 26년 차인데 저도 빌라를 보면 식은땀이 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똑같은 20평짜리 빌라를 보더라도 그 주변에 시세 지도를 그려서 빌라 시세를 다 파악했어. 그 주변에 싹 다 파악했어. 그래도 그 빌라들이 층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20평이라도 정사각형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마른 목골이 있고 세목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문이 뭐 북향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서향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애매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울기 있는 땅 속에 박혀 있는 빌라도 있고 그 위에 옥상에 사선 제한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거기에 뭐 샤시로 확장한 데가 있고 확장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이면 그 천장에 두두두두 비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죠. 저만 이런 고통을 당한 건 아니죠. 강남 내 집 마련 우리 아이 시작점이라고 요 강남 서초 잠실에 내 집 마련 하신 선배들이 14분이 공저해서 책을 썼는데 여기서 마지막 저자이신 워킹맘 감사한 하루님이 이분이 예전에 빌라를 투자했죠. 빌라를 천호동 뉴타운에 투자를 했는데 심지어 반지하였어요. 심지어 2007년도 2009년도 두 채를 투자를 했죠. 신축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싶었던 거죠.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재개발 빌라 사면은 신축 아파트로 돼갖고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신축 아파트를 산다. 기존 아파트 사기 힘들지 않냐. 특히 신축 아파트는 더 비싸고 힘들지 않냐. 재개발 빌라를 사서 조합원이 돼서 거기서 추가 분담금 조금만 내고 나는 싸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된다. 지금만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24년도 1월 달에 오셔서 상담받았는데 제가 팔라고 그랬죠. 이걸 팔아야지 이제 내 집 마련을 아파트로 하니까. 2024년도 17년 만에 팔았죠. 그래서 반지 한 채 팔고 마이너스 3억 넘게 났죠. 손실이. 부동산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전 재산이 들어가잖아요. 주식은 1,000만 원, 5천만 원, 맥시멈 1억. 날려도 솔직히 너무 괴롭죠. 안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게 감당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주식은. 아닌가요? 근데 부동산은요. 이렇게 손해가 나버리면 자기 인생도 날리잖아요. 인생도 1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이제 흥청망청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정리하고 내 집 마련을 이제 서초에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이제 반지하 빌라들 또 강북에 사신 분들 아니면 화곡동에 사신 분들 제가 많이 상담하면서 팔아줬거든요. 예전에 월급쟁이 부자들 복카페에서 강의할 때도 한 10년 전에도 이렇게 많이 팔아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홍보해라 전단지 만들어서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가격 깎아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깎아줘라. 반지하는 뭐 무조건 깎아줘야죠. 그래서 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팔고 나서 잔금하고 막 뒤돌아서 이렇게 부동산 문을 나와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장님 할아버지가 막 뛰어서 딱 어깨를 붙잡더니 자네 반지하는 죽을 때까지 못 파는 거네. 잘 팔았네. 당신은 1,000원을 갖고 태어났나 보네. 그러더래요. 자기 부동산 인생 뭐 공인중개사 인생이 10몇 년 동안 반지하는 처음 팔아봤다고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듣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경험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빌라, 비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못 팔아요.